제곱수가 돼야지 탈출하니까 알았어. 너도 탈출해. 너도 탈출해. 너도 탈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들어가야 될 네모안의 수는 뭐가 되겠다? 2 곱하기 5. 여기에서 들어갈 네모안의 수는 뭐가 되겠다? 2. 여기에서 들어갈 제일 작은 네모안의 수는 뭐가 되겠다? 5 곱하기 7이 되겠다. 바로 이 녀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제 12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유제 12번. 15초에 같이 갈게요. 마무리 지세요. 자, 우리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부터 해체해야 되죠. 몇입니까? 6, 4, 24. 2가 몇 개 들어있어요? 3개. 3이 몇 개 들어있어요? 1개. 어머!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x란 말이지. 누가 탈출합니까? 2가 탈출하고 남은 녀석은 2 곱하기 3 곱하기 x. x 자리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6. 예, 2 곱하기 3. 계산해서 6 되겠죠? 자, 이 녀석 풉니다. 180. 여기 뭐라고 쓸 거야? 10, 18. 뭐 9, 28, 뭐 요 정도죠? 2 몇 개 보입니까? 2개. 3 몇 개 보입니까? 2개. 5 몇 개 보입니까? 하나. 그래서 요 녀석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x예요. 탈출하는 녀석은 몇? 6 루트 5x. x는 몇이 되면 되겠다? 5 되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뒤로 넘어가서 제곱근의 대소관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곱근의 대소관계. 자, 우리요 수직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 상의 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는 몇입니까? 루트 1, 얘는 루트 4, 얘는 루트 9, 얘는 루트 16, 얘는 루트 25, 얘는 루트 0. 여기서부터는 정의되지 않죠? 그래서 봤을 때 얘도 어때? 루트 25가 큰 수고요. 루트 4가 작은 수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떠하다? 크다. 뭐 간단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대소 비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냐? 위에다 좀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의 제목은요. 제곱근의 대소 관계예요. 1. 둘 다 근호 나와 있으면요. 모두 제곱근 안으로 집어넣는다. 모두 제곱근 안으로 집어넣는다예요. 자, 두 번째. 한쪽만 근호. 한쪽에만 근호가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양변 0 이상일 때는 양변 제곱해서 푸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음수 보이면 자, 음수가 안 보일 땐 양변 제곱인데 음수가 보이면 양변
루트화 시키시면 돼요. 자, 선생님 지금부터 여기까지 우선 필기해놓고 얘네가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둘 다 근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야, 여기는 2 루트 3이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루트 11이 나와 있어. 누가 더 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양변 모두에 근호가 있죠? 그러면 요 바깥에 있는 녀석을요, 루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2는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제곱수로 들어가니까 몇으로 들어가? 4로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뭐로 바뀝니까? 루트 12. 얘는 루트 11. 누가 커요? 루트 12. 위에 있을 때는 대소 비교가 잘 안 됐는데 루트 속에 집어넣으니까 대소 비교가 쉽다 어렵다? 쉽다. 요거예요. 요게 바로 모두 제곱근 안으로 집어넣는다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예 드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양변이 0 이상인데 얘 한쪽에만 근호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해볼까요? 자, 4하고 루트 15가 있어요. 야, 둘 중에 누가 큰지 말해봐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양변을 통째로 제곱해버려요. 어떤 때? 양변이 0 이상일 때, 음수가 하나도 없을 때. 얘도 음수 아니지. 얘도 음수 아니지. 그럼 양변 제곱해요. 16. 루트 15는 제곱하면 몇 나와? 15. 누가 더 커? 15. 얘가 더 커. 그래서 4가 더 큰 거예요. 혹은 반대로 루트 16, 루트 15 이렇게 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중요한 것은 비교 가능한 대상으로 루트면 둘 다 루트로, 루트가 아니면 둘 다 루트가 아닌 걸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음수가 보이는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는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클까? 라고 묻는 이런 문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음수가 보이기 때문에 양변 제곱하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전부 다 양변 루트화인데 얘 이미 루트화 됐지? 어머, 그럼 선생님 어떻게 비교해요? 분수식을 대수 비교할 때 뭔 짓을 한다? 통분. 그래서 통분해봅니다. 통분하면 분모가 몇이에요? 12분의 8. 얘는 마이너스 루트 12분의 9예요. 자, 두 수 중에 큰 수는 1번이다, 2번이다. 누가 더 크다? 1번이 더 크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음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소 비교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유제 14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제 1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루트 5, 루트 7 누가 커요? 루트 7이 커요. 자, 2번 봤더니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되죠. 3을 바꾸겠습니다. 3을 무슨 숫자로 바꾸면 돼? 루트 9로 바꾸면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마이너스 루트 8이 더 크다예요. 자, 이 녀석은 양변에 음수 안 보이니까 제곱해도 되죠? 자, 0.1을 제곱합니다. 0.01. 루트 0.1을 제곱합니다. 0.1. 누가 더 커요? 0.1이 더 크다. 그리고 4번은 선생님이 예문으로 풀어드린 거예요. 통분 문제죠? 그래서 걔는 누가 더 크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더 크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5번만 선생님이 해드리고요.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5번을 보면 1번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 구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음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양변 제곱해버리는 거예요. 4. 얘는 양변 제곱하면 x-1, 얘는 9. 부등식의 양변에 며칠 더한다? 1. 1 더하면 얘는 5, 얘는 10.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값 구하면 x는 시작 6, 7, 8, 9, 10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제 15번의 2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주고 있는 녀석이 누구야? 마이너스예요. 아씨, 부등식에 마이너스 나오면 나 너무 싫은데. 좋았어. 각 변에 모두 다 마이너스를 곱해버릴 거야. 곱하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양변 뭐 한다? 제곱. 그러면 얘 뭐 나옵니까? 9. 얘는 x, 얘는 4. 그러므로 요 녀석을 만족하는 자연수 x는 4, 5, 6, 7, 8, 9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리수와 실수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수학상의 내용과 겹치는데 한번 또 들으면 또 재미없겠지만 공부는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 미국에 놀러가서 봤던 가장 대표적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세탁기를 봤어요. 옛날 세탁기.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와인통 같이 나무 있죠? 나무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큰 통을 하나 이만한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이만큼 구멍이 뚫려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가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이제 날개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세탁기예요. 어떻게 하냐? 여기 물을 붓고 옷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옛날에 노예 있죠? 흑인 노예들이 1시간 동안 빙빙 돌아요. 이거 잡고서 노예가 빙빙 1시간 동안 도는 거예요. 이런 세탁기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야, 사람을 죽이는 세탁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세탁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옛날에 무슨 기능만 있었던 거? 말 그대로 세탁 기능만 있었어. 그런데 그 후에 만들어진 세탁기는 맨 처음에는 세탁 기능만 있었지만 그 후에 만들어진 거는 세탁에다가 무슨 기능이 추가됐겠어? 제일 먼저 탈수지. 야, 이씨, 탈수도 안 하고 건조 이거 힘든 거야. 탈수 막 탈탈탈탈 돌려가지고 물 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신제품 세탁기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뭐가 나오니까 세탁, 탈수, 건조. 맞아요? 자, 항상요 신제품은요 구제품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수도 똑같아요. 옛날 옛적에 인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막 원숭이 이러고 살던 시절이 있었어. 그 시절에 이제 숫자도 모르던 시절. 어느 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한 명이 이렇게 바닷가에 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바다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물고기 3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씩 먹어가면서 살았는데 육지로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더니 여기 대나무 아래 살고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한 명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 걔가 배를 딱 하나 들고 있는 거야. 배를 들고 있는 거야. 무슨 생각이 나? 오,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나는데 숫자를 못 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오오오오오오 이러고 가서 먹었어요. 어떻게 됐다? 예, 조금 지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아씨, 내가 뭔가 미치는 장사를 한 것 같아. 막 이 생각이 들으면서 드디어 숫자에 많고 적음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수가 바로 뭐냐? 자연수예요. 자연수라는 수는 어떤 수냐면 자연 상태의 사물의 개수를 1개, 2개, 3개 세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럼 자연수는 어떤 성능이 있나 볼게요.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무조건 자연수만 나오죠.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무조건 자연수만 나오죠. 하지만 자연수 빼기 자연수는 자연수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0은 자연수가 아니야. 자, 자연수 빼기 자연수, 자연수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마이너스 2는 자연수가 아니야. 즉 자연수라는 수는요, 뺄셈에 대한 성능이 부족한 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은 그 후에 신제품 숫자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 숫자가 무슨 수야? 정수예요. 그래서 정수의 등장과 더불어서 0, 음수 이런 수들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정수는 신제품 수니까 당연히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심지어 어떤 성능까지 추가됐다?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라는 이런 성능까지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 하나가 모자르지? 무슨 성능이 추가돼야 돼? 나눗셈이라는 성능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후에 만들어진 수가요, 유리수라는 수예요. 자, 유리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꼴이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n분의 n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불러요. 자, 그럼 한번 얘기해 볼까? a 더하기 b, a 빼기 b, a 곱하기 b, a 나누기 b라는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연산기호 중에서 수학자들이 제일 싫어했던 기호는 누구다? 나누기 기호. 이유는 단 하나. 2획, 1획, 2획, 3획? 오씨, 용필심 아까워. 이것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수학자들은요, 2획수를 줄이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요 위아래 땡글땡글 있는 거 있지? 얘만 떼서 이렇게 생긴 걸 만들었어요. 우리 수학에서 이렇게 생긴 거 뭐라 불러요? 비. 비의 개념의 원조는 나누기예요. 그리고 와, 신났어. 야, 3획짜리를 2획으로 줄였어. 아싸. 한 번 더 줄일까? 요거는 얘를 써봐야지. 얘 잘못 쓰면 빼기 되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a 나누기 b하고 a 대 b하고 b분의 a는 모두 같은 개념 라인이에요. 여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즉, 이 나누기의 요 짝대기가 뭘 의미하는 거다? 나눗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는 유리수,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 인류 최초로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는 유리수. 여러분, 유리수라는 이름이 한자로 뭔지 아세요? 한자로 유자가 뭐고 리자가 뭔지 아는 사람? 유, 있을 유, 리, 법칙 리. 법칙이 있는 수라는 엄청나게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예요. 유리수라는 수를 만들고 수학자들은 감탄했어요. 이야, 드디어 인류가 해냈어. 사칙연산 모두를 다 적용할 수 있는 수의 끝을 보았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특히 수학자 중에서 누가 좋아했냐면 피타고라스라는 애가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유리수, 걔가 좀 강박증이 있어서 깔끔한 거 좋아했는데 유리수 너무 깔끔했거든. 완벽한 수야라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인생은 참 알 수 없어요. 하필이면요, 그 피타고라스가 사랑한 유리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피타고라스 하면 제일 먼저 제일 유명한 개념이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개념 나중에도 종종 나오겠지만 이런 개념이에요. 직각삼각형에 세 변이 이와 같이 있을 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가장 긴 빗변의 제곱과 직각삼각형이라면 무조건 같아.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런데 배반의 칼날은 항상 자기 발밑에서 자라는 법이에요. 어느 날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선생님, 여기가 길이가 1이에요. 여기가 길이가 1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유리수가 나오나 계산을 해봤어요. 자,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2지. 그러면 제곱해가지고 2가 되는 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우리 알고 있는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어떤 수예요? 루트 2가 들어가요. 근데 루트 2는요, 막 3.125 하고 끝나는 수예요? 아니면 1.44 죽을 때까지 안 끝나는 수예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나는 엄청 더럽고 지저분한 수예요. 제자들이 계산했더니 얘가 유리수가 아니야. 유리수는 3.125 끝! 이런 깔끔함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네? 그래서 피타고라스한테 이제 슬슬 가서 선생님 피타고라스 정리 가르쳐줘서 봤는데 이상해요. 이거 유리수가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듣고 깜짝 놀랐겠지. 자기가 봐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박증, 수의 끝을 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막 이상한 수가 또 튀어나오니까 이 수는 뭐지? 고민을 하다가 골치가 아프니까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네 이 얘기 어디에 가서 뭐 이런 유리수가 아닌 또 다른 수가 있는 것 같아. 뭐 요따위 소리 남들한테 하고 다니면 내가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꼭 제자들 중에 스승의 말을 안 듣는 제자 있잖아. 히파스스라는 애가 떠벌리고 다니까 야 우리 선생님이 말하지 말랬는데 이 수가 아무래도 선생님이 수의 끝이라고 말한 유리수가 아닌 것 같아. 되게 더러운 수가 있어. 이건 유리수 아닌데 뭐지? 그럼 우리 선생님이 틀렸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피타고라스 정리 걔 어떻게 했다? 발에다가 돌멩이 이렇게 돌돌돌 매달아가지고요. 물속에 빠뜨려서 수장시켜서 이제 죽어버렸어요. 예, 무리수 하나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즐겁게 죽었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큰 깨달음을 하나 얻어요. 스승의 말을 잘 듣자. 알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무리수라는 수는 분명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타고라스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억눌려져 있었어요. 뭔가 존재하는데 그 존재를 못 드러내고 있다가 기하학에 대갑니다. 누구? 유클리드. 유클리드가 기하학으로 무리수를 증명해내면서 와! 이 세상에는 수가 무리수도 있다더라. 무리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수들이에요. 어떤 수들? 비순환 소수라고 불리는 수들이에요. 즉 순환소수라는 거. 유리수는요. 순환소수 포함입니다. 자, 순환소수라는 건 이런 수예요. 0.315, 315, 315 규칙성을 가지고 가는 이런 수들은 순환소수는 무슨 수다? 유리수예요. 근데 비순환소수는 순환하지 않는 소수라고 해서 0.3879576578 규칙성이 있다 없다? 없는데 무한히 가는 엄청 더럽고 지저분한 수예요. 당연히 피타고라스가 엄청 싫어했겠지. 걔 좀 강박증, 결벽증 있는데 더러워서 싫어했어요. 어쨌든 유클리드에 의해서 이 세상의 수는 이렇게 유리수와 무리수 두 개가 있구나. 우리는 이때 이 두 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수는 크게 무슨 수와 무슨 수로 나뉘어진다?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이 유리수와 무리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 수직선이 있어요. 수직선이 있을 때 한번 얘기해 볼까? 얘가 0이라는 수다? 그러면 선생님이 궁금한 건 이 0 옆에 있는 수를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0 옆에 있는 수 어떤 수인데? 0점. 000000000000000000000000000 여기서 멈출까? 아니야 더 작은 수가 있을 거야. 00000000000 죽는 날까지 해봐.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았냐면 0과 1 사이에는요 무수히 많은 수가 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가 있는데 이 무수히 많은 수는요 어떤 수는 유리수고 어떤 수는 무리수 막 이런 식으로 무리수와 유리수가 섞여가지고 꽉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는요 수직선의 1대1로 대응해요. 즉 실수는 수직선상의 1대1로 대응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시간이 다 됐네요. 이 뒷부분은요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숙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이네. 가볍게 조금 15페이지까지 개념집 다 풀어오시고 채점까지 펴오셔야 돼요. 선생님 채점 안 해드려요. 선생님 중간중간 몇 페이지 펴보세요. 그것만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형편. 유형편도 15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개념도 15페이지, 유형도 15페이지. 그리고 내가 되게 신기한 문제집을 하나 또 봤는데,
선생님이 이게 있는지 모르고. 예, 이런 문제가 뒷부분에 있어요. 개념 옆에 실전서 수령 문제집이라고 있습니다. 실전서 수령 문제집은 6페이지 한 장만 해오시면 돼요. 숙제 되게 가볍지? 그지? 15, 15, 6입니다. 자, 채점까지 해오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해서 우리 언제 만납니까? 금요일에 만날 거예요. 알겠죠? 금요일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